자, 백투 더 베이직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업을 해보면 한 6개월 정도 지나잖아요. 다 압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영업 잘 되는지 모르겠다. 아무도 없죠.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우리가 아직은 좀 조각조각 있는 것들을 좀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캐시부터 보겠습니다. 캐시. K. 날리지, 지식입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요즘에 보험 그 환경 자체가 너무도 빠르게 변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저는 원수사에서 시작했거든요. 딱 3가지 상품만 외우면 바로 영업할 수 있었어요. 3가지 상품만 외워서 열심히 먼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른 상품 원하면 또 만나서 또 하고. 근데 지금은 내가 상품을 3개 알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가서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도 많은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특히 여기서 신입부터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한 3개월 동안은 내가 설계하는 것조차도 막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 설계하는데 하루를 다 보내. 난 지금 상담하러 가고 TA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상담 준비하는데 시간 다 보내버리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되니까 어때요? 이제 아는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열심히 공부하시겠지만 제가 이율배반적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니 좀 전까지만 하도 10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식을 끊임없이 함양하라고 해놓고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놓고서는 지식의 늪에 빠지면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한 3개월 때까지는 상담을 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 내가 잘 몰라서 막 말이 정리가 안 돼. 근데 이제 한 6차월이 넘어가면 또 상담이 길어집니다. 왜? 아는 건 많은데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정리가 안 돼, 내가. 그래서 고객을 만나면 고객한테 할 얘기 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 왜냐? 내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 내가 이왕 만난 김에 계약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고객님을 만난 김에 내가 최대한 많은 것들을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내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돼서 내가 청약을 하러 갔는데 강사만 하다 오는 경우도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 제가 이걸 왜 잘하느냐? 제가 지점장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 6, 7년 정도 이제 지점장 하면서 제일 많이 한 게 동반활동, 조인업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랑 제일 많이 가냐면 보통 24차월 미만의 신입분들이랑 많이 가요. 어떤 분들이 상담 시간이 제일 기냐? 6차월에서 1차년 미만 분들이 상담 시간이 제일 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딱 그거였어요. 아는 건 이제 많은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은 거를 다 알고 싶어요. 아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도 뭐 이렇게 뭐 법인 영업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토의하시던데 내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상품 하나를 만들더라도요, 보험 상품 하나 만드는데 수십 명, 수백 명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판매하는 사람이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 우리가 만약에 병원에 가더라도 감기 걸리면 어디 가세요? 외과 가나요? 내과 가죠. 네. 내과 가잖아요. 특히 뭐 기관지 내과라든지 이비인후과라든지 이런 데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보다 공부 훨씬 많이 하신 분들도 그 의사들도요, 각 세분과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약사분, 의사분, 한의사분 이렇게 같이 라운딩을 나가도 있잖아요. 골프 쳐도요, 각자 물어봅니다. 이 약 먹어도 돼? 이건 어때? 이거 장기 복용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들도 각자만의 전문 분야가 있는 것처럼 저희 업계 또한 전문 분야를 만드셔야 됩니다. 나만의 전문 분야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누군가를 소개받을 때도 나를 소개해주는 사람도 나를 담당해주시는 이분인데 이분은 제가보험 전문가야, 은퇴설계 전문가야 라는 말이 나오게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를 집중해야 되느냐, 나에게 맞는 어떤 거를 집중해야 되느냐, 내가 자주 만나는 고객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걸 알고 있냐? 나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면 계약이 잘 나와. 나는 50대 여성분들을 만나면 계약 타율이 좀 좋은 것 같아. 지금 느낌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은 아니 나는 아예 고령층을 만나서 그 고령층 분들을 좀 뭔가 이렇게 전체 리모델링을 하고, 요즘에 이제 고령 상품들이 많으니까 난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하는 거 굉장히 잘해 라는 나만의 강점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도 역시 나는 연금을 잘해, 나는 종신을 잘해, 나는 안보험을 잘해, 나는 치아를 잘해. 그 잘하는 거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느낌만으로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여기 와서 6개월이든 8개월이든 1년이든 해봤던 스케줄러를 한번 보십시오. 스케줄러를 한번 보시면 쭉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 느낌이 아닌 사실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 맞는구나. 뭐 어떤 분들은 지역이 잘 맞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어떤 지역의 사람들과 성향이 잘 맞는구나. 왜냐면 우리가 지역이라는 게 뭐 민도라고 표현하지만 소득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내가 잘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는 좀 여유로운 사람들 만났을 때 좀 꼼꼼하지만 그런 사람들 잘 맞아.
나는 좀 힘든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니까 그분들이 날 잘 믿어줬어 라는 그런 포인트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나는 지금 DB로서 월납 100, 200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 일단은 나의 강점부터 찾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지점장을 하면서 그나마 잘했던 거는 인당 생산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던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첫 번째,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거 찾아라. 왜냐?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공감하기 때문에 잘하는 겁니다. 맞죠? 내가 어떤 상품을 판매할 때 내가 이거를 잘 판매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그거를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옷을 샀어요. 내가 너무 좋아. 마음에 들어. 그러면 나는 이거를 홍보하는데 너무 잘합니다. 근데 내가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홍보한다?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한다? 심플하고 정확하게 포인트를 집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차를 사러 갔는데 뭐 차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차를 사러 갔습니다. 차를 사러 갔는데 딜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요 4휠드라이브에 400마력이 넘고 토크가 무려 50토크가 넘어서 굉장한 즐거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차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토크 팩터링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 중에 대부분은 보험을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대부분들은 차 하나도 몰라요. 그것처럼 우리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인트만 설명하면 돼요. 차를 내가 사러 갔으면 예산은 얼마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거고 그리고 가족들이랑 사실 거면 이게 안전성 등급이 가장 높은 차고 지금 예산에서는 가장 좋은 지금 금융상품도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자와 후자를 같이 설명하는 케이스들이 엄청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설명하기보다는 내가 잘하고 내가 공감되는 거에 좀 포인트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찾는다? 이미 내가 쌓아온 나의 발자취를 보면서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죠. 그거는 누군가 찍어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점 같은 경우에는 지점장님이 아예 딱 이 상품 찍으면 그것만 하시는 지점들도 있어요. 신입분들이 많은 곳들은.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공감되는 것들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가입해보고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근데 가입해보라고 하면 또 너무 많이 막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적당히 하시고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 그러면 내가 어떤 전문가인지 내가 방향성을 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대표 강사분들이 이제 지점에 있다 보면 대표 강사분들이 이제 타 지점에서도 오시고 우리 지점에서도 강의를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팀장님도 있고 우리 지점장님도 있고 있죠. 그러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보장 분석. 요즘에 트렌드는 이러이러하고 어떤 보장 분석의 전문가의 컨셉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거의 반손사처럼 보상 설계를 엄청 고민해가지고 무조건 보험금을 타게 해주고 신뢰를 쌓고 그 다음부터 계약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또 어떤 분은 연금, 연말 이럴 때 연금 컨셉 아니면 노후 설계 컨셉 이런 컨셉 그리고 세무 이런 컨셉으로서 재무 설계사로서 내가 그걸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각자 내가 좋아하는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포인트에 맞춰서 하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제가 영업을 한 지는 오래됐지만 제가 영업할 때 그래도 좀 했거든요. 제가 첫 달에만 60건을 넘게 했거든요. 생보사에서. 근데 제가 잘했던 게 뭐냐면 저는 무조건 제 연금이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만남에서는 무조건 연금 하나 받고 옵니다. 변액이든 일반 공시율이든 제가 10만 원이라도 무조건 받고 와.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종신을 받기 수월해져요. 종신을 받고 나면 저도 그때 3W 할 때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받기가 훨씬 쉬워져요. 전화하고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왜냐? 이미 2-3번 이상의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들을 먼저 꼭 만드셔야 됩니다. 포인트를.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막 독감, 치아 이런 막 몇만 원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막 1-2만 원 아니면 운전자 이런 거를 본인의 컨셉으로 완벽하게 있어서 누굴 만나던 간에 내가 그거는 무조건 받고 올 수 있어 정도의 수준을 만드시면 내가 고객 숫자가 일단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이 정착하는 거는 너무도 쉬워져요. 그래서 지식은 내가 아직은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한 시기다. 물론 법인 영업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 보상설계도 잘하고 다 잘하면 좋죠. 근데 그거는 내가 그 정도 공부 잘했으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 하거나 변호사 하거나 이래야지. 그쵸? 자, 그래서 많이 알면은 강사로 빠집니다. 우리는 강사입니까? 세일즈맨입니까? 네, 세일즈맨이죠. 이걸 항상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일
이 13차월 전후가 이 강사 기질이 가장 올라올 때야. 왜냐면 예전에는 내가 그들과 지식 수준이 비슷했는데 이제는 좀 많이 알거든. 고객분들 만나면. 그래서 막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 막 어떻게든 내가 이거라도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어. 근데 계약을 못 받아와. 그래서 다시 이제 팀장님하고 지점장님하고 딱 면담하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많이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뭐 청약은 못했지만 다음번에 할 것 같다. 안 합니다. 그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식은 제일 중요한 것보다 나에게 필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가는 거다. 나의 강점을 가지고 가는 거다. 두 번째, 태도. 근데 이 태도는 솔직히 너무도 뻔한 내용이잖아요. 뭐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이 태도가 가장 첫 번째다 보니까 저는 너무도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이런 말이 되게 유행했어요. 뭐 이벤트 곱하기 뭐 리스폰스, 내가 반응하에 따라서 뭐 아웃컴, 결과가 달라진다. 이런 뻔한 얘기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보시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맨 뒤에 나오는 헤빗, 습관 형성 있죠. 습관 형성과 연관됩니다, 오히려. 왜냐면 내가 얼만큼 준비하냐,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 사건 발생률이 달라지니까. 근데 반응,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 반응은요, 감정의 연속선상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계속 습관이에요. 습관. 따지고 보면 헤빗보다도 감정도 똑같은 태도도 습관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재밌는 게요, 성격은 변하지 않아요. 사회적 기질이 변하는 거죠. 제가 여기 앞에 나와서 막 긴장하거나 아니면 막 영상 찍을 때 제가 막 긴장하고 아니면 막 제가 행사할 때 몇백 명 앞에서 막 긴장해 보이시나요? 근데 저희 스태프들은 알걸요? 제가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거. 제가 영상 찍지만 저 사진 찍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 뭐가 바뀐 거죠? 그냥 사회적 능력이 향상된 거야. 우리 뭐 MBTI 유행하잖아요. 저 I예요. 네, 사회적 입니다. 먼저 다가가고 막 어떤 모임 막 이런 거 가잖아요. 저 그러면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아있어요. 그럼 그런 데 가면.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바뀐다는 거죠. 그것처럼 감정의 연속선상, 우리가 그 감정을 습관화 만들어야 그 사회적 능력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감정은요, 습관이 워낙 심해서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맞이하면 나 즐거워, 이것도 습관이랍니다.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집에 들어가면 와이프 표정이 안 좋아요. 왜? 나를 보면 표정이 안 좋아야 본인이 그게 디폴트 값인 거야. 그래야 마음 내면 깊은 곳에 그게 편해져. 막 이러면서 막. 그쵸? 우리가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내가 고객을 만나든 TA에 실패하든 사무실에 출근하든 내가 항상 기분 좋고 그런 업된 상태를 유지해야지만 내가 일을 할 때 좋은 긍정적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TA를 하더라도 실패하고 나서 잘 안 됐어, 짜증을 내버리면 똑같아집니다. 다음번에도 나는 똑같이 짜증내요. 근데 누군가는 내가 왜 안 됐을까? 녹취록을 한번 듣고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됐구나. 그럼 이거 한번 연습해보고 해야지. 그 습관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태도는 감정의 연속선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지점에 출근할 때 큰 목소리로 인사하는 겁니다. 웃으면서. 그러면 일단 이 지점에 내가 주요 생활하는 이곳의 공간에서는 난 항상 즐거운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출근하면서 막 짜증나 막 이러면서 가면은 나는 이미 짜증난 상태로 출근한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떤 활동을 하던 간에 나는 절대 즐거운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이론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냥 다 그 전문가들이 한 얘기를 제가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긍정, 멘탈 관리, 자존감, 너무도 멋진 말들이죠. 항상 긍정적이어야 되고 멘탈 관리가 돼 있어야 되고 뭐 자존감이 높아야 되고 그래야지 영업을 잘하고.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 다 이랬으면 좋겠고, 잘하시는 분들은 다 왠지 이거 있는 것 같고, 막 우리 시상식 그거 앞에서 아니면 뭐 그 월간 시상만 하더라도 이렇게 앞에 나가서 스피치하는 우리 팀장님들만 봐도 다 멋진 것 같은데 나는 왜 저런 자신감이 안 나올까? 난처럼 왜 멘탈 관리가 안 될까? 그래서 제가 이 관련된 강의를 10년을 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런 좋은 감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뭘까? 진짜 생각보다 많은 책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작가마다 그냥 그 우리 통계 오류처럼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썼더라고. 어떤 사람은 명상이 최고래, 어떤 사람은 독서가 최고고, 요즘에 또 러닝 유행하니까 또 러닝이 최고고, 어떤 사람은 운동이 최고고, 어떤 사람은 뭐 혼자만의 시간이 최고고, 어떤 사람은 뭐 그런 무리 속에서 해서 뭘 하는 게 최고래. 다 최고래. 자기 책 쓴 사람 맘대로야. 근데 공통점은 뭐였냐?
운동이었습니다. 공통점은 운동이었어요. 내 몸을 움직이는 거. 내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몸을 움직이는 거는 요 세 개에 모두 다 통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자존감이 올라가면 긍정과 멘탈 관리는 대부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자존감을 올리는데 가장 좋은 게 그거예요. 운동이에요. 실제로 여기 다이어트 해보신 분 계세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바디 프로필 이거 찍어보신 분? 그런 거 할 때 되면 갑자기 막 자존감이 막 올라가거든. 네. 그리고 우리 운동뿐만 아니라 또 플러스 알파로 운동을 하면 혈색이 좋아집니다. 그럼 우리 화장도 잘 먹죠. 어떻게 보면 외적인 거를 꾸미는 게 또 운동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존감을 올리는 데 있어서 운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제가 또 이 얘기 하니까 예전에 막 그 일 안 하시고 운동만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일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식, 스킬, 습관 모두 뭐에서 시작된다?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태도는 어디서 시작된다? 나의 감정의 연속선입니다. 나의 감정의 연속선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계속해서 습관화시켜야 돼요. 내 일할 때 짜증내지 말고 약속이 깨졌어도 제가 이 멘탈에 대해서 제가 되게 신입 때 새로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선배랑 지방에 내려가고 있었어요. 선배랑 저 신입 때. 근데 그 선배가 이제 다리가 좀 불편해서 그냥 제가 제 차 타고 이제 운전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딜 갔냐면 최종 상담하는 곳은 부산이에요. 저도 부산이고 그 선배도 부산이고. 이제 대구에서 제일 먼저 라스트 상담을 끝내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에 선배가 전화를 받았는데 약속이 깨진 거야. 그럼 우리는 만약에 그 입장이면 어때요? 매우 화가 나죠. 매우 짜증이 나죠. 근데 전화를 끊고 나서 그 선배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전화를 돌려놨던 거죠. 그러더니 바로 약속을 잡았어.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선배한테. 아니 화가 안 나냐. 왜냐면 저도 신입 때니까 한 3, 4개월 됐을 때고요. 너무 내가 옆에서 듣는데 내가 너무 화나는 거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막. 너무 잘하고 싶은 그 마음 그때였어가지고 그랬는지. 근데 그 선배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야 다음번에 무조건 계약 나올 것 같아. 나한테 약속 깨면서 나한테 엄청 미안해했어. 무조건 다음에 계약 나와. 공감이 되세요? 잘 공감이 안 되죠. 근데 제가 그때 좀 깨달았어요. 내가 이거를 좋게 반응하고 그리고 미리 더 많은 사람들한테 미리 약속을 깨짓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내가 준비를 해놓고 내가 이런 감정 선성을 연속적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짜증을 내지 않고도 일을 잘할 수 있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씨앗들을 많이 뿌려놓으니까 항상 조급하지 않구나. 영업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여유롭거든요. 근데 왜 여유로운가 봤더니 그런 씨앗들이 전국 방방곳곳에 너무 많이 깔려 있으니까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그 씨앗을 걷어들이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태도 자체가 그런 것들에 강하게 반응하지 않고 씨앗을 뿌린다고 생각하면 너무도 많은 씨앗들을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씨앗들을 뿌려놓는 게 결국에는 나의 감정의 연속선상이기 때문에 씨앗이 뿌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스킬. 중요하죠. 근데 예전에는 이 네 가지 중에 우리 캐시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중에요. 영업적 스킬은 맨 뒤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스킬보다는 나의 마인드셋, 그리고 고객에 정보 전달하는 것들, 그리고 나의 습관 형성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의를 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뭐 하는 조직이죠? 영업 중에 무슨 영업? 보험, DB 영업, 그죠? 우리 DB 영업 조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을 만나자마자 바로 상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고객을 바로 배정받아서 TA를 하기 때문에 이 영업적 스킬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3차월 강의에도 들으셨겠지만 TA 하나의 가치가 엄청나죠. TA 하나의 가치가. 그것처럼 우리는 이 TA와 클로징만 잘해도 영업 실적이 완전 달라져요. 저희가 인당 생산성이 보통 이제 7, 80만 원 정도 하잖아요. 7, 80만 원 정도. 월납법률 7, 80만 원 이하자와 이상자의 가장 큰 차이가 프로세스상에서 뭔지 아세요? 어디서 날 것 같아요? AP. 네. TA입니다. TA. TA에서 차이 나요. 그러면 나는 나의 모든 TA 녹취록을 들으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 엄청 중요합니다. 무려 40% 이상 차이 납니다. TA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고능률자와 평범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다른 것보다 TA에서 차이 나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계속해서 다음에도 전화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화해서 타율이 높아진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건 TA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TA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막 분양상담소 막 이렇게 전화 되게 많이 오잖아요. 뭐 지방에 뭐 이렇게 어떻게 알고 전화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막 전화가 오는데 막 끝까지 전화하는 거야. 그래서 뭐 언제까지 얘기하나 들어보려고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리고 도대체 그 사람들 얼마나 버나 이렇게 찾아봤어요. 보니까 한 건 잡으면 뭐 약속 잡으면 몇만 원, 뭐 실제로 방문하면은 뭐 몇만 원, 뭐 이렇게 PM 고용을 쓰더라고요. 알바를. 와, 근데 생각해보면 많이 벌어봐야 10몇만 원이잖아요. 아니면 30만 원일 거 아니에요. 본인이 만약 영업하는 사람이 더 많이 벌겠지만, 근데 그 TA 하시는 분은 그렇게 열심히 해. 와, 대단하다. 근데 우리는 무려 TA 한 건 약속 잡으면 얼마죠? 돈으로 환산하면? 이걸 수수료만 평균 계산해도 거의 한 건 잡으면 평균적인 상담 능력으로만 50에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소개 나오고 추가 계약 나오고 이런 거 제외하고도. 그러면 우리는 DB 한 건당 DB 원천 가격까지 생각하면 7, 80만 원이죠. 기본. 하나 잡을 때마다 7, 80만 원 내가 버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말인 즉슨 우리가 10건 받아가지고 5건 지금 잡으면 나한테 350만에서 500만 원 벌써 입금돼 있고 내가 상담 완료되면 청약서 제출하면 내가 이 돈을 쓸 수 있는 거랑 똑같아요. 신탁돼 있는 거랑. 그러면 우리가 지금 TA 녹취록 다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별로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TM 센터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퍼미션 센터에서 이렇게 약속을 잡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현담 쇼핑 소속 전문 금융 플래너님께서 다시 전화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TA를 하시는 분보다 우리가 TA를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고객이라고 하면 TM 센터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전화했는데 막 말 버벅대고 내가 막 당황하고 그러면 고객이 약속을 잡을까요? 잡지 않죠. 나라도 안 잡지. 홈쇼핑 쇼호스트가 멋있게 막 말을 해서 DB가 전달됐는데 그분들이 설명한 것과 달리 내가 전화를 되게 못해. 그러면 고객은 일단 신뢰가 깨집니다. 그래서 영업적 스킬에서 TA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DB 영업 조직에서. TA는 내가 이렇게까지 연습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TA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난다니까요. 근데 착각하세요. 아니 영업을 잘하시는 팀장님이나 선배들은 TA를 잘해. 그냥 오랫동안 해서 잘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분들도 계속해서 누적됐기 때문에 잘하는 거거든요. 연습을 해야 돼요. 계속. 어느 정도로? 정 없으면 연습 상대가 없으면 우리 지점원 중에 친하신 분이 이렇게 두 분 해서 매일매일 전화 연습하는 거야. 자, 수원에 계시는 62세 여성분이시고요. 안보험을 궁금해하십니다. 자, 시작. 고객님 안녕하세요. 왜냐? 거절 처리를 가장 잘하는 것도 우리지만 거절을 가장 잘하는 것도 누구죠? 우리야. 우리야. 왜? 제일 많이 당해봤거든. 그래서 우리끼리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TA는 어떻게까지 연습하라고요? 아,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연습해야 된다니까. 계속 해야 돼. 지겹게. 녹취록 점검 다 해야 돼. 아, 내가 여기서 실수했구나. 아, 내가 여기서. 근데 우리는 계속 그냥 느낌만으로 한다고. 느낌만으로. 그리고 대부분 뭐라고 생각해요? 아, 고객 성향이 안 좋아. 뭐가 안 좋아. 근데 제가 TA 저희 보면 타율이 거의 한 20-30% 나오잖아요. 바로 약속 잡히는 게 10개 중에 받으면 2-3개 정도 이렇게 약속이 잡히잖아요. 사람마다 타율은 좀 뭐 잘 잡는 분 4-5명, 못 잡는 분 한두 분 잡으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에 있는 그냥 지인분들한테 10분한테 전화해보세요. 지금 낮에 몇 명 정도 전화 받나요? 한 반 정도 받겠죠? 근데 왜 DB 고객들은 내가 전화하면 10명 다 받아야 되지? 그러면서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아? 왜 이렇게 DB가 왜 이렇게 구려? 막 이런 얘기 한다고. 자, 그리고 5명이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뭐 솔직히 5명 다 전화 받지도 않아요. 그죠? 내가 와이프한테 전화해도 뭐 5번 다 전화 받지도 않는데 무슨 어떻게 다 받겠어. 5명 받았어. 그래도 받았어. 내 지인, 그럼 다음 주에 약속 잡아보세요. 지인들. 몇 명 잡히나요? 약속? 잘 잡혀야 2-3명이죠. 근데 왜 DB는 5명 다 잡혀야 돼? 우리 뭔가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DB라서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누구랑 통화를 해도 전화 연결이 그렇게 쉽지 않고요. 약속을 그렇게 잡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DB가 구려. 나의 TA가 뭐 잘못됐어. TA가 잘못됐으면 연습을 해야지. 근데 녹취록도 확인 안 해. 그 조금의 차이가 남들보다 한 명 더 잡는 그 차이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나의 고객 숫자가 달라지고 고객 숫자가 달라지면 소개자의 숫자가 달라지고 우리가 XYZ 시장이라고 그러죠. Z 시장의 크기가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최대 장점은 뭐죠? 혹시 아세요? 제가 생각하는 최대 장점은요. 무료 DB가 아니라 그 DB 고객을 만났을 때 계약 타율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DB의 최대 강점은 TA 타율이 높은 게 아니라 만났을 때 계약이 잘 나온다는 거야. 신입이다가든 경력이가든 거의 7-80% 육박하잖아. 만나면 거의 대부분 계약이란 말이에요. 왜? 고객도 알아요.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진짜 현대 배지 차고 오네? 진짜 현대 명함 들고 오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설명해 주네? 그 포인트 때문에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레퍼럴이라는 건 소개가 잘 나와. 그리고 가족 계약도 내가 신뢰를 주면 잘 나와. 이게 우리의 장점이에요. 그러면 나의 영업 퍼포먼스를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보다 TA 타율을 높여. TA 타율이 낮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다시 전화하고, 2주 뒤에 다시 전화하고, 한 달 뒤에 다시 전화하고, 안 받으면 투폰으로 해서 다시 전화하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가 만약 스팸이라고 막 하더라도 스팸이 와요. 스팸이 오는데 저한테 전화 왔다가 내가 받았는데 네 아니에요 하고 끊었어요. 근데 한 달 뒤에 나한테 전화 오면 한 달 전에 전화 왔던 사람이라 우리 기억하나요? 못해요. 고객들도 똑같습니다. 근데 한 달 전에는 고객이 바빠서 끊었다가 한 달 뒤에는 본인이 무슨 일이 생겨서 또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전화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래서 DB 타율이 초반에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그런 전화들을 계속 누적적으로 하는 거예요. 고객이 수신 차단하면 다른 전화로 또 하는 거야. 제가 진짜 경험이 있거든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 장기 렌트 때문에 이렇게 뭔가 문의를 남긴 적이 있어요. 인터넷에. 전화가 왔어. 근데 내가 바쁠 때여가지고 네 그러면 그거 뭘로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견적서 하고 끊었어. 내가 까먹었을 거 아니야. 다음번에 전화 왔는데 내가 또 다른 거 전화 왔는데 또 끊었어. 그때는 바빠가지고 아예 끊었어. 그래서 또 한 몇 달 뒤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 비슷한 전화가. 내가 어디 노출됐나? 왜 이렇게 전화가 오지? 그리고 딱 핸드폰을 봤는데 그 세 번의 전화가 똑같은 사람이었어. 물론 그 사람한테 하진 않았는데 그 사람이 한 번 더 전화 왔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전화가 안 왔어. 정작 필요할 때는. 아쉽죠. 그래서 끝까지 해야 됩니다. TA는. 자, 스크립트 수정하고 릴렉스. 근데 여기 릴렉스가 가장 어렵잖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아까 뭐 여유롭게 영업 잘하시는 분들은 근데 영업 잘하시는 분들은 TA 잡을 때도 되게 여유롭게 전화하시고 나는 뭔가 막 쫓기듯이 하고 결국엔 연습의 차이인 거죠. 연습의 차이. 연습의 차이. 내가 많이 해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긴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걷는데 막 긴장하면서 걷진 않잖아. 막 이렇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걷는 건데 내가 많이 걸어봤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잖아요. 근데 지금 운동 안 하다 갑자기 뛰라고 그러면 막 온몸에 막 경직되잖아. 안 뛰었으니까. 어릴 땐 뛰었지만. 그것처럼 TA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많은 연습, 많은 상황들에 노출됐을 때 될 수 있다. 자, 아까 그리고 AP 여기 안 써있지만 아까 AP 나왔어요. AP. 두 번째 AP도 맞습니다. TA 다음이 AP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AP 그 옆에서 지금 활동들을 보면은 AP에서 우리가 니즈 환기 단계잖아요. AP라는 게. 고객의 니즈를 끌어올리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니즈가 있는 분들을 만나죠. 그래서 AP 단계를 되게 너무 쉽게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AP에서 니즈 환기 단계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아이스 브레이킹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 회사 소개입니다. 근데 자기소개 회사 소개를 거의 안 하세요. 근데 이 자기소개 회사 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임영웅이에요. 내가 박서준이야. 물론 그러면 일도 하지 않았겠지만 그럼 난 내 소개가 필요가 없어. 알아서 줄 서서 계약할 거니까. 근데 저는 해야 되죠. 해야 돼요. 나를 어필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회사 소개도 무조건 하세요. 아니 어차피 회사에서 나온 DB인데 내가 회사 소개를 왜 해요? 회사 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회사 소개할 때 같이 하기 때문에 회사 소개를 꼭 하셔야 돼요. 정 안 되면 정말 짧게라도. 현대홈쇼핑 아시죠? 원래 띠링띠링 전화로 원래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은 전화로만 고객님들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 이런 거 도와드렸는데 이게 전화로 하다 보니까 이런 리모델링이나 전문 상담들은 한계가 있어서 저희 같은 보장 분석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대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거는 매우 차이가 크더라고요. 왜냐? 나를 어필할 수 있어야지. 우리도 똑같잖아요. 뭐 어디 누가 영업하러 왔는데 그러면 네 맞습니다 하고서 바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의심하잖아. 검증하잖아요. 그들에게도 그 의심과 검증을 없앨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돼. 그래야 내가 상담을 진행했을 때 훨씬 더 신뢰감을 높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똑같은 조건이면 마지막은 다 여기서 차이 납니다. 클로징. 영업을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클로징 차이입니다.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어차피 6개월, 1년 안에 다 그만둬요. 본인도 알아. 근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 대부분의 결과는 클로징이었어요. 클로징은 내가 민망할 때까지 하는 겁니까? 고객이 민망할 때까지 하는 겁니까? 그쵸?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해왔죠? 내가 민망하면 접어버렸죠.
고객이 민망할 때까지 내가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민망하니까 세게 얘기 못한다고. 그런데 왜 세게 못할까요? 민망해서.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 안 해봐서. 들이밀어야 되는데, 근데 영업 잘하시는 분들은 클로징이 엄청 셉니다. 근데 또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잘 아는 우리 지점장님, 팀장님이랑 이렇게 동반을 가봤는데 그분들은 클로징 별로 세게 안 하던데요? 그분들은 이미 그 클로징의 산을 넘어서 선거절 처리라고 하는, 이미 사전에 모든 상담 중간에 그 사람이 못 도망가게 다 이렇게 몰아놓고 끝낸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더 클로징하면 다음번에도 계약 안 나오니까 빠지는 거지. 근데 그 정도의 영업 스킬이 뛰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밀어붙여야 돼요. 밀어붙여요. 제 그 경험담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신입 때인데 3개월 동안 영업을 해서 그레이트 비기닝이라고 하는 신인왕을 하는 게 있었어요. 나 그거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번 주부터 내 계획된 거 계약 다 나와야 돼. 다 하고 싶잖아, 그런 거. 그죠? 나 이거 다, 우리 막 3W 그것처럼 나 이거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제 실제 얘기입니다. 양주에 있는 친구가 인천에 있는 친구를 소개시켜줬어요. 저녁 7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5시에 전화를 했지. 이제 출발할 거니까 인천으로. 5시 전화했는데 안 받아.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떡하지? 야,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소개자한테 전화했습니다. 전화해봐라. 친구라서. 동생이었고. 전화해봐라. 오늘 갑자기 야근해야 돼서 9시에 끝난대. 오케이. 그러면 밥만 먹자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강남에 사무실이 있는데 강남에서 양주까지 갑니다. 그래서 외곽고속도로 타고 8시 반에 인천 가서 9시에 퇴근하는 친구 픽업해서 밥 먹습니다. 10시 반에 나와서 카페나 있는 데 다 문 닫잖아. 그래서 10시 반부터 새벽 4시까지 제 차에서 상담했어. 근데 왜 새벽 4시까지 걸렸을까요? 제가 컨디션만 2시간 뒤에 클로징 했는데 안 하는 거야. 지금 이번 달에 좀 힘들어서 그냥 다음 달에 하겠다, 여유롭게. 나에겐 다음 달이 없잖아.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다. 또 그러면 이것만 하고 이거는 다음 달에 한대. 아니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지금부터 왜 해야 될지 다시 설명해 주겠다. 그래서 새벽 3시에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미친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웠어요. 계속 거절 처리하니까 진짜 거절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한 2년 정도 있다가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물어봤는데 이제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그때 왜 했냐? 자기는 정말 다음 달에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날 여자친구 만나야 되는데 내가 너무 피곤해서 여자친구를 못 볼 것 같아서 지금 그냥 카드납 된다고 해서 카드납 했다. 제가 막 그 얘기까지 했거든. 3달만 카드납 하고 나면 3달 뒤에 보너스 달이니까 그 보너스 달에 이거 다시 그때 계좌이체로 돌리면 된다. 그래서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클로징의 저의 그 자신감과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희 실제로 플래너님들 중에 막 그런 분도 계세요. 막 우리 이제 가정 방문이 많잖아요. 2시에 가서 저녁 10시에 나오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안 한다고 했는데 그냥 계속 딴 얘기 하는 거야. 안 가세요?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아직 얘기가 다 안 끝나서. 저는 어느 정도 궤도 올라올 때까지는 그런 강력한 클로징의 습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많이 당해봐야 되거든요. 투기 선수들 보면 와, 저렇게 맞고도 어떻게 저렇게 버티지? 어떻게 버틸까요? 그냥 원래 그런 골격이 좋아서일까요? 많이 맞아봤으니까. 많이 맞아봤으니까 잘 피하고 잘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많이 해본 사람만이 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처음에는 맷집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피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는 내가 반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거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 민망함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저 아직도 그것도 생각나거든요. 지금 이제 막 모바일부터 해가지고 막 전자서명이잖아요. 저는 막 영업할 때 이거 막 숙약까지 다 손으로 적었어야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뒤에 이 건강관리, 막 건강이나 키 몸무게 이런 거 적잖아요. 요즘 시작하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뒤에 적는데 아직 하겠다는 소리도 안 했는데 내가 먼저 키 몇 막 다 적어. 뭐 최근에 5년 동안 아프신 적 없으시잖아요. 막 이러면서 적어요, 그냥. 적으면 대부분 막 이래요. 좀 더 고민, 이거 적어 놓기만 하는 겁니다. 적어 놓기만 하는 거예요. 이따가 또 힘드실까봐. 왜냐면 이제 자필 서명을 직접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투건인 상품 바로 뒤에다가 이렇게 청약서까지 넣고 막 서명하다 보고 이거는 제가 좀 고민해. 일단 하셨다가 그러면 웃으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클로징은 많이 해봐야 돼요.
다 아시는 거잖아요. 막 묵시적 동의. 우리 TA 할 때도 그렇고 클로징 할 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전화했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시는 거다. 저와 만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리모델링 하시는 거다. 당연히 이렇게 묵시적 동의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오늘 좀 연령대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있는데 젊은 친구 하나인데 우리가 연애 때로 돌아가서 남자가 여자친구 옆에 있는데 손 한 번만 잡아봐도 되나? 이렇게 물어보면 어때요? 짜증나죠. 뭐 하는 거지? 뽀뽀 한 번만 해봐도 되나? 근데 우리는 고객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고객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시장에 가도 부추 얼마예요? 라고 나는 물어보기만 해도 할머니 이거 싸고 있잖아. 그죠? 우리 차 구경만 가도 일단 계약하시고 차를 먼저 잡아놓으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막 고객 의견을 너무도 여쭤봐. 막 가서 정보만 열심히 주고 오는 거죠. 묵시적 동의는 그냥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과 통화하셨으면 당연히 만나는 거고, 여러분과 만났으면 여러분의 제안을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절 처리하는 겁니다. 양자택일. 근데 요즘 고객분들은,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양자택일 잘 안 속긴 하죠. 자, 거절의 거절. 거절을 거절하라.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진짜 거절의 이유를 찾아야 되거든요. 진짜 거절의 이유. 우리가 대부분 거절을 할 때 진짜 거절의 이유를 얘기하나요? 여러분들? 여기 뭐 옷 사러 갔는데 나는 요거 한 10만 원이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0만 원이야. 그럼 이렇게 살표시 내려놓고 이렇게 가죠. 그럼 거기 이제 점원이 뭐라고 그래요? 뭐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세요? 뭐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면 뭐 다른 거 필요하세요? 이렇게 여쭤보죠. 그러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아, 좀 둘러보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거 한 10만 원이면 살 것 같은데 30만 원이어서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점원인데 누군가 그렇게 솔직히 얘기해주면 나는 그거랑 비슷한 퀄리티의 10만 원짜리 추천할 수 있거든. 10만 원 안 돼도 15만 원짜리라도. 이게 어떤 포인트냐면 고객도 우리한테 진짜 거절의 이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절의 이유를 찾으려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요. 끝까지 깊이 파고들어서 여쭤봐야 돼요. 고객한테. 그래야지만 고객이 얘기를 해준다니까요. 진짜 거절의 이유를. 그래서 클로징을 세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정 안 되면 적는 겁니다. 고객님, 그러면 지금 당장 못 하시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우리 재밌는 건요. 여기다 적어놨던 것들 우리가 그 거절의 이유 다 받으면 거절 처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그걸 배웠어. 이런 거절 나오면 이렇게 해라. 이런 거절 나오면 이렇게 해라. 이번 달에 카드 납해라. 이 상품 비싸면 다른 거 뭐 바꿔라. 가족 중에 누가 있으면 친구 중에 뭐 설계사가 있으면 그러면 그쪽도 제안서 받아서 비교해봐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딱 3가지 딱 적고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3가지 지금 당장 다 해결해 드리면 지금 바로 하실 건가요? 대부분 이런 정적이 흐르죠. 그러면 그때 가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은 제가 경제적인 권한이 저희 남편한테 있어서 남편이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빠져나갈 길이 있잖아. 여성분이면 나만의 자금이 꼭 필요하다. 나이 드실수록 나만의 자금이 없으면 자녀도 다 크고 나면 남편분한테 모든 경제 권한이 있으면 나중에 우리 어머니 아프실 때도 우리 엄마 아플 때도 내가 용돈 한번 제대로 못 보내드린다. 남편 눈치 보여서. 왜냐? 주로 돈 번 사람이 우리 남편이었기 때문에 경제권 갖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남편 눈치 보면서 노년을 맞이하실 거냐. 얘기할 수 있잖아. 반대로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하면 똑같이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거절의 이유를 찾으면. 근데 그 진짜 거절의 이유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가서 2시간, 3시간 동안 상담했는데 계약을 못 받아가. 그리고 그거 되게 착각하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영업하시는 분들이 내가 너무 세게 클로징해서 튕겨 나가는 것보다요. 어떻게든 계약 받고 와서 철회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철회되면 오히려 튕겨 나가신 분보다 아니면 애매하게 거절하신 분보다 다음번에 내가 관리 잘하면 계약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요. 내가 실수해서 철회된 게 아니라면. 그래서 무조건 내가 클로징을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무조건 계약을 작게라도 받고 오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철회가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첫 달에 무려 거의 10건이 넘는 계약건이 철회가 났어요. 완전 진짜 멘탈이 막 다 나갔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클로징이 엄청 셌으니까. 제가 아까 군 생활 했는데 군 생활 할 때도 막 선배들이 막 계약 다 했거든 내가.
선배들 막 대학원 간다는데 너가 10만 원짜리 해라 막 해가지고 선배들이 나한테 그랬거든. 그래도 그때 계약해줘서 고맙다. 10년 뒤에 나한테 선배들이 뭐라고 했냐? 그때 안 했으면 너 형 때릴 것처럼 얘기했잖아. 네, 끝까지. 네 번째, 습관 형성입니다. 저는 이 네 번째만 잘 지켜도 평균 이상은 한다고 봅니다. 습관 형성. 뭐 요즘에 MBTI 뭐 유행해가지고 뭐 저는 계획형 인간이 아니라서 이거 못합니다. 저는 습관 형성이 제일 힘듭니다. 저는 창의적인 인간이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활동 못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남자분들 군대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군대 가면 갑자기 나는 그 대안의 권하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갑자기 엄청난 나의 막 그 의지로 갑자기 아침 일찍 일어나나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환경이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죠? 네. 혹시 여기 출산하신 자녀 있으신 분들 이렇게 출산하면 출산하고 나서 와, 나는 이 소중한 아이의 엄마로서 3시간마다 모유수를 하기 위해서 내가 눈이 부쩍 떠져가지고 이 엄청난 의지로 내가 모유수유하고 내가 분유 주고 했나요? 그냥 상황이 되니까 하는 거잖아. 아니면 막 유치원 때는 유치원 가려고 막 9시까지 등원해야 되는데 막 10시까지 자고 막 엄마랑 막 싸우고 막 그러면서 가다가 갑자기 초등학교 가니까 나는 이제 정규 과정을 하는 학생으로서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나? 다 그냥 상황과 맞춰서 가는 거지. 무슨 그게 의지랑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할 때 엄청난 막 의지를 가지고 막 영업을 하려면 엄청난 열정과 막 저는 별로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냥 루틴입니다. 대부분 80~90%는. 근데 영업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루틴을 지키는 걸 어려워해요. 어려워할 수밖에 없어. 왜냐? 우리 굉장히 자유로운 직업이거든. 근데 자유롭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유로워져서 힘들어요, 대부분. 자율과 자유는 다르잖아요. 어느 규율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너무도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거지. 제가 신입교육이나 3차월 거기다 이거 꼭 넣으라고 그랬는데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고 그래서 이거 표 보셨죠? 중요한 일, 급한 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중요하고 급한 일. 그죠? 우리로 치면 상담하기. 아니면은 TA, DB 받은 거 TA 바로 하기. 이런 것들이죠. 회사로 치면 영업 실적 만들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이거는 바로 해야 되지만 이거는 결심을 해야 돼.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계획. 그래서 루틴이 필요한 거죠. 이걸 하려면. 우리로 치면은 TA 연습을 한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기업으로 치면은 R&D 투자를 한다던가, 직원 OJT 교육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겠죠. 계획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들. 보험금 청구라든지 아니면 바로 전화 콜백해야 되는 거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죠. 네 번째는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루틴이 없으면 다 어떻게 가느냐? 요거는 다 합니다. 요거는 다 해요. 근데 이렇게 갑니다. 재밌는 건요, 요렇게 가면 4번을 할 시간이 없어요. 4번이 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 돌아오느냐? 내가 3번을 위임할 수 있을 때 나옵니다. 위임하거나 내가 속도가 빨라졌을 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거를 계획하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가요. 요게 뭐죠?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해서 넷플릭스와 함께 치맥 먹기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걸 할 시간이 없어. 우리 여성분들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가정주부만 하신 적 있으시죠? 집에만 있어도 엄청 바쁘지 않나요? 네. 엄청 바빠요. 요렇게도 바쁘고 요렇게도 바쁩니다. 요렇게도 바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무조건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럼 계획을 세우려면 뭐부터 필요하냐? 내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있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시작과 끝나는 시간을 내가 일단 정해놔야 됩니다. 여기도 회사라고 생각하고 정해놔야 돼요. 내가 농사를 지더라도 농사꾼들 되게 편해 보이지만 그들만의 루틴 정확히 지키죠. 그들만의 루틴을 정확히 지킵니다. 아침에 뭐하고 지금 분기되면 뭐하고 절기에 맞춰서 다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시작과 끝나는 시간을 정해놔야 이 2번을 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오늘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은 내가 10시에 출근해서 좀 천천히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야. 8시까지 일하는 날이야. 라고 내가 정해놨으면 내가 4시에 상담이 끝나도 복귀한다고. 아니면 카페 가서라도 내가 TA를 하든 고객 관리든 뭘 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4시에 딱 끝나면 뭐예요? 애매하니까 집에 갑니다. 그러면은 2번을 할 시간이 없어.
근데 2번은 이런 데 해야 돼요. 10시에 출근했다가 어떤 날은 4시에 끝나고 어떤 날은 12시에 끝나도 시간을 정하는 거는 나의 체력과 나의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워킹맘이면 10시부터 4시까지 해도 돼요. 워킹맘으로도 억대 연봉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대신에 그 시간을 정확히 지키니까, 이 루틴을 정확히 지키니까. 근데 대부분은 요거를 지키지 않아요. 시작과 끝나는 시간을. 왜냐? 우리는 자유로운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내가 상황을 설정해 놓으면 거의 대부분 지킵니다. 결혼했어요? 23살. 안 했을 것 같아서 찍은 거야. 23살. 결혼 안 했어. 그럼 봐봐. 아무것도 정할 게 없지. 그러면 이제 7시부터 11시까지 7일 중에 6일 이상을 하는 거야. 내 체력에 받치면. 아니지, 7일 중에 7일 해야지. 세븐일레븐. 근데 나중에 이게 30, 40대는 이거 힘들어요. 세븐일레븐 30, 40대 이렇게 했는데 결혼했다 하면 이혼당해. 아니면 돈을 많이 못 갖다 주면 큰일 난단 말이야. 이혼당하니까 못해. 근데 다시 돌아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죠? 애들 다 크고. 근데 그때 뭐가 안 돼요? 체력이 안 돼. 그래서 나의 인생에서 나의 그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기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갈 수 있는 유일한 시기야. 그 시기에 세븐일레븐 안 하잖아? 절대 못 따라잡습니다. 그 예전에 매니저, 관리자 워크숍에서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가 보통 업에 들어와서 한 달에 얼마 벌고 싶으세요? 보통 뭐 500부터 뭐 1000만 원이 제일 많아요. 그죠? 자, 그러면 1000만 원을 우리가 타임 프리, 머니 프리, 롱런이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업을 시작했는데, 그죠? 오랫동안 해야 되잖아요. 1000만 원을 오랫동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1000만 원을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직업이 뭐 있을까요? 전문직이죠. 예를 들면 우리 딱 머릿속에 생각 드는 건 뭐 의사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의사들은 근 20년 동안은 세븐일레븐보다 더 힘들고 빡세게 살아와서 지금 그 돈 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2달 교육받고 1달 교육받고 뭐 하고 세븐일레븐 하지 않고 1000만 원 꾸준히 벌고 싶어요. 세상에 그런 도둑놈 심보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보험 영업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다 보험 영업하지. 그렇게 하지도 않고서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럼 시작과 끝나는 시간이라도 정해놓고 이 2번을 빼먹지 말자는 거죠. 여기 앞에서 나왔던 캐시 4가지의 대부분은 이 2번입니다. 2번. 저 2번을 내가 넣느냐 안 넣느냐의 차이예요. 그냥 이 헤빗에 앞에 있는 3가지를 넣느냐 안 넣느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습관 형성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막 열정으로 한다? 열정과 사랑은 식었다 타올랐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제일 좋다? 3W가 좋다. 3W 하셔야 됩니다. 지금 3W 몇 분 안 하잖아요? 이따 단장에 오면 이제 다 체크한다고 또 이제 막 엄청 뭐라 할 걸 이제. 3W 힘든 거 압니다. 저도 해봤고. 너무 힘들죠. 왜냐? 이번 주에는 업적을 좀 한 것 같은데 건수가 안 됐고. 건수는 했는데 또 마감을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아쉽고. 그런 굴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타임프리, 머니프리, 롱런 이 3가지를 다 가져가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요. 3W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3W 행사에서 제가 그 앞에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뭐 쿠팡이츠나 아니면은 뭐 배민 이런 거 딱 열면 메뉴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뭘 먹을지 딱 정해놓으면 되는데 메뉴가 너무 많으면 우리가 뭘 시켜도 후회돼요. 왜 후회가 되죠? 아까 그거 시킬 걸. 아까 그게 더 낫을 텐데. 너무도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돼. 이거 좀 느끼하네. 차라리 아까 매콤한 거 시킬 걸. 매운 거 시키면 차라리 속 편하게 좀 편한 거 시킬 걸. 후회된단 말이에요. 근데 3W를 하면 다른 거는 아무것도 생각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3W를 100주 했는데 내가 지금 삶이 힘들다. 찾아오십시오. 제가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진짜 힘들게 100주까지 했는데 제가 삶이 나아진 게 없어요. 저한테 소송 거십시오. 제가 민사소송 받겠습니다. 이 건수 베이스 영업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그리고 건수 베이스 영업을 하면 이 습관 형성부터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잡아집니다. 시스템의 구축은 결국 시간 관리부터 시작된다. 근데 시간을 제가 한 명한테만 세븐일레븐 하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세븐일레븐 얘기 안 했어요. 나머지 분들은 몇 시에 출근하시든 몇 시에 퇴근하시든 내가 정하는 겁니다. 7일 중에 5일이든 4일이든 적으면 뭐 3일이든 제가 그거를 뭐 터치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10시에 출근을 무조건 합니다. 9시에 출근은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죠. 그러면 지점이 10시 출근인가요? 네, 10시 출근입니다. 그거는 나와의 약속이 아니라 조직과의 약속이죠. 10시에 출근이지만 제가 수요일 날은 8시에 출근해서 TA 연습을 하는 날이고요.
목요일은 9시에 출근해서 먼저 운동을 하고 9시에 일찍 출근해서 먼저 정리하는 날이고요. 그런 게 나만의 루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조직의 루틴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또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운동 관련했는데 체력은 국력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영업력입니다. 체력 관리 잘 하십시오. 체력 관리. 이거를 하면요. 체력 관리 좋아져요. 왠지 아세요? 대부분 체력을 갉아먹는 건 이 4번이거든요. 뭐 쓸데없는 모임 가기, 뭐 술 먹기, 다 이 4번, 뭐 TV 보기. 그렇잖아요. 우리 뭐 넷플릭스 뭐 재밌는 거 하나 보면 그거 다 봐야 되잖아. 다 4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4번이 없어져서 체력이 또 좋아져요. 왜냐면 운동은 해야 되니까. 4가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봤는데, 첫 번째, 날리지. 지식은 나의 상황에 맞게 양보다는 질에 내가 전문가가 될 수 있게, 내가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요 컨셉은 내가 무조건 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누군가 날 소개했을 때 그쪽 분야의 전문가다 얘기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게 첫 번째. 태도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감정의 습관. 그래서 내가 일할 때는 항상 좀 긍정적 반응을 하도록 연습이 돼 있으면 좀 더 유연해지죠. 실제로 그렇죠. 자녀 키우시는 분들이 막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많이 첫째 키우고 둘째 키우고 셋째 키우고 넷째 키우고 막 다산하신 분들을 보면은 첫째 때는 그렇게 화 많이 냈는데 셋째 넷째 때는 화 아예 안 내잖아요. 그만큼 유연해지는 거죠. 세 번째, 스킬. TAAP 클로징. 고객이 민망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뭐든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우리 습관 형성. 일단 시작과 끝나는 시간을 먼저 한번 정해보세요. 숙제입니다. 검사는 안 할 건데 시작과 끝나는 시간 한번 정해보세요. 정해보시고 이 1, 2, 3번 중에 2번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시고, 그리고 딱 100주만 해보세요. 힘들어도 100주 실패해도 좋습니다. 그냥 2년 동안 내가 그냥 100주 도전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100%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왜 더 확신이 있냐면요, 제가 이제 18년 차 됐는데 제 주변에, 그리고 제가 데리고 있던 뭐 조직원들도 그렇고 이 업계에 남아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대부분은 최소 50주에서 110주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3W로 시작을 하시고 3W로 정착이 돼 있으신 분들이 훨씬 업계에 오랫동안 남아있고 잘하시는 분들이 훨씬 비율적으로 높습니다. 제가 이 강의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는 정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률을 말씀드립니다. 영업에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죠?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그 건스베이스가 첫 번째. 세일즈 프로세스 리뷰. 이제 새로운 막이 시작해서 또 엄청 지루해질 것 같지만 앞에서 다 했습니다. 앞에서 왜 다 했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했습니다. 그죠? 다 했죠. 색깔 칠해져 있는 거 다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요 세일즈 프로세스 리뷰에서만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2가지 포인트밖에 없습니다. 소개 확보와 고객 관리예요. 제가 저희 조직에서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DB 영업 조직이다 보니까 고객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유주일이 고객 관리를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리고 소개가 그래도 나름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소개 확보를 좀 더 강하게 하거나 고객 관리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비율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계속해서 또 DB도 나오기도 하고 또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왜냐면 보통 40세 이하의 젊은 분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돈이 필요하면 뭐부터 깨죠? 보험부터 깨죠. 나이 드신 분들은 보험부터 깨나요? 보험은 어떻게든 살려놓죠. 반대기 때문에,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는 좋아요, 유지율도. 그리고 소개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막 VIP 영업 막 이런 얘기들을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막 얘기하셨는데, 뭐 법인 영업도 하시고 하셨는데, 법인 영업이라던가 뭔가 이런 그거는요, 지식적인 측면보다요, 고액 계약 같은 경우는 소개 확보가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제가 아까 그 강의 시작 전에 얘기 하시길래 막 VIP 영업 우리가 막 한 달에 뭐 월남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계약의 대부분은요, 2가지 종류입니다. 어떻게 나온 거냐면, 첫 번째는 나의 인맥인 경우. 근데 나의 인맥인 경우는 그냥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삶을 살았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내가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일 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밥을 먹는데 내가 맨날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 그 모임 가서. 근데 있는 사람들이면 또 좋은 것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 돈을 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여행을 가더라도 다 비즈니스 타고 가는데 나 혼자 이코노미 타고 갈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의 돈을 벌고 내가 그 정도의 위치 아니면 삶을 살았거나, 2번째는 소개 확보밖에 없습니다. 소개. 계속해서 그 소개를 내가 유도하는 거예요. 유도. 혹시 주변에 전문직이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소개받을 때.
가족분들 중에 보험료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는지, 친하신 지인분들 중에 보험료를 많이 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부탁해서 여러 군데를 들다 보니까 오히려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법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개 확보를 우리가 요청을 하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요. 근데 소개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개 양식지 들고 다니는 거예요. 좀 클래식하지만. 소개 양식지 들고 다니시는 분 없죠?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간만에. 네. 소개 꼭 하셔야 되고, 고객 관리도 너무 많은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그쪽 지역 갔을 때 전화라도 한번 하고 부재 중이라도 남겨놓는. 이게 사람 심리가요. 만약에 제가 여기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계신 분이 부산에서 나한테 전화하는 것과, 얼굴은 못 보지만 서울 올라온 김에 나한테 전화하는 것과 느낌이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그것처럼 내가 일산에 있지만 내가 파주 간 김에 파주에 있는 분들한테 전화 한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고객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내가 그걸 다 관리할 수가 없잖아. 그럼 매주 전화하는 거 좋죠. 매일 데일리 보내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런 전화 하나가 고객들이 오히려 무슨 일 있을 때 요즘에 이쪽 안 오시나 봐요? 라고 하면서 자기 용건을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더 있거든요. 오히려 더 친근하게 느껴요. 그래서 고객 관리는 내가 기존에 하던 것들, 뭐 데일리가 됐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소식지가 됐든 이런 것도 좋지만 꼭 그쪽 지역에 갔을 때 반경 몇십 킬로 있는 분들은 꼭 전화 한 번씩 돌려보는 것들. 이쪽은 내가 전화 안 돌렸으니까 그때 한번 전화를 돌려보는 것들. 그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맵북이라던가 뭔가 고객 관리에 대한 내가 언제 통화했고 이런 것들을 다 기입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요즘 젊은 친구들처럼 뭐 엑셀로 정리를 하든 아니면은 북으로 해서 정리를 하든 꼭 필요합니다. 누구누구 통화했고 그런 것들이. 자, 오른쪽은 제가 밖에서 띄워놨었는데, 제가 이 영업 조직에 있으면서 그냥 저만의 영업적인 가이드라인이고 철학입니다. 첫 번째는 세일즈는 결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로. 내가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에는 시험 점수로 그 사람을 평가하듯이 똑같습니다. 영업도. 물론 영업이 됐든 공부가 됐든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재능이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선천적이고 그리고 살아온 환경에 대한 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상위권에 올라가는 거는 우리 일보다 쉬운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자본 창업 중에. 왜냐? 생각해 볼까요? 10명 시작해서 5명은 어차피 일 안 하고 나가요. 하지도 않아. 제대로 하지도 않아. 5명은.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보셔도. 여러분 여기 있었지만 10명 들어오면 10명 다 진짜 열심히 하던가요? 한 5명은 대충 하다가 나가잖아. 근데 재밌는 거는 남아있는 5명 중에 내가 2명 중에 1등 1명만 이기면 돼. 내 앞에 있는 사람 1명만 이기면 나는 이 일을 매년, 그 사람만 이기면 나는 이 일을 억대 연봉자로서 매년 잘해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딨어. 결과 1명만 이기자, 2명만 이기자. 내가 이 그룹에서 요거만 이기자. 더 쉬운 방법은 3W만 하자. 3W 하면 진짜 그 두 중에 1명이 됩니다. 지금 저희 비율대로 보면. 경험이 아닌 확률을 해줘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그 내가 어떤 고객들을 계약을 잘하고 다니는지, 내가 어떤 상품의 강점을 보이는지, 나의 지금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팩트로 내가 체크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상담을 진짜 잘하는지 경험이 아닌 확률로 꼭 확인해 보십시오. 대부분 경험적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10명을 만나는데 5명을 계약이 나오는데 나의 방법이, 나는 그 5명이 사람의 차이 때문에 5명 계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10명 중에 7명을 계약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틀린 거야. 근데 고집하다가 5명, 3명, 2명 줄다가 그만둡니다. 나의 스타일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아까 그 풍선, 입에 풍선 부는 것처럼 스펀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수용성이 떨어지면 업계에서는 그냥 도태됩니다. 그거는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뿐만이에요. 뭐 유명한 래퍼들 막 되게 유명했지만 다 도태되잖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막 음식점들 막 옛날에 맛집이라고 했는데 막 50년 된 맛집 지금 가서 먹으면 대부분 맛없죠. 요즘 프랜차이즈가 더 맛있잖아. 새로 생긴 데들이. 입맛이 바뀐 거야. 여러분 신라면이 맛이 계속 변한 거 아세요? 맵기가 계속 변한 거 아세요? 모르죠 우리. 옛날 사람들보다 지금 사람들이 매운 걸 훨씬 잘 먹기 때문에 신라면이 점점 매워집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갔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달라. 나는 저 생각과 달라. 나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임영웅이고 박서준이면 내가 보험했다? 안 했다. 내가 의사할 정도로 공부 잘했으면 했다? 안 했다. 그래서 꼭 하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강의 중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타임 프리, 머니 프리, 롱런. 우리 세 가지 때문에 이 업을 하는 거잖아요. 좀 시간에 대해서 다른 직업보다 좀 자유롭고 싶고, 내가 이걸 통해서 뭐 당장 뭐 건물 살 건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여유롭게 살고 싶고, 금전적으로. 세 번째로 오랫동안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건스페이스 영업하십시오. 조금은 힘들더라도 큰 건 한 건보다 100만 원짜리 한 건보다 10만 원짜리 10건 하시는 분들이 훨씬 오래 갑니다. 그리고 다건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고객 숫자를 늘리는 거죠. 나만의 충성 고객을 만드셔야 됩니다. 나만의 팬을 만드셔야 돼요. 우리 100인, 200인, 300인, 400인, 500인 나의 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은 더 안정감을 느끼실 거고, 그 안정감 덕분에 이 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실 겁니다. 제가 현대부쇼핑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DB와 함께 저희 부문에서도 여러분들 성공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